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셨죠. 그래서 논란도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투기시대 끝낼 것 하면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만든다. 감독기구 꺼냈다. 부동산 감독원, 금융감독원 같은 거 설치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기사에는 이런 거 하죠. 시장 왜곡. 자, 그러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을 왜곡하느냐? 그럼 금감원 폐지를 얘기했어야죠. 금융감독원은 가만히 있다가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니까 시장 왜곡한대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을 막겠다는 게 시장을 왜곡하는 거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데 왜곡의 여지가 있냐라는 거죠. 시장 경제 질서에 반하는 발상이다. 시장 왜곡 부작용. 자, 시장 경제 질서가 뭐예요? 시장 자체적으로 알아서 돌아가게 냅두시오. 이게 시장 경제 질서일까요? 그런 시장 경제 질서로 과거에 굉장히 자본주의에 문제가 컸었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의 문제점을 막고자 도입한 것이 수정자본주의잖아요. 뭐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든가 노동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큰 틀의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이딴 것도 없고 노동시간 보장 이딴 것도 없다.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당장은 기업이 개이득이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이 없어서 굉장히 저렴한 임금을 받게 되면은 소비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노동시간 보장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육아, 그 전에 출산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시장 축소가 일어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서 시장이 장기적으로 점점 커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 경제 질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부동산으로 가봅시다. 부동산에 담합이 나돌고 업다운 계약, 불법 혹은 탈법적인 행위들이 나돌아다니게 된다 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주거 보장이 안 되거나 주거 비용 문제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혼인율, 출산율 감소하죠. 인구 감소해서 결국에는 공실, 속출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불법, 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서 불법, 탈법이 너무 횡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막자라고 하는 것이 취지죠. 그런데 이게 왜 시장 왜곡이라고 하냐? 시장 왜곡이라고 밀어붙이고 싶은 것 뿐이죠. 공산주의 프레임 만들듯이. 이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2,000명 규모 만든다라고 하는데 2,000명? 너무 앞서 나간 예상이다. 지금도 뭐 국토부 특사경 7명에 관계기관 8명 부처 지원받고 새로 뽑으면 100명 넘을 수도 이 정도 고려하고 있는데 일단 2,000명 규모다. 공무원 더 뽑아가지고 세금 낭비시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감독원에서 잡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처럼 하나하나 하느냐. 그렇죠? 뭐 아예 집을 사고 파는 것까지 다 허가받게 만드느냐. 이런 거 감독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호가 조작, 집값 담화 이런 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일단은 집을 사는 사람 호가 조작하고 담합해가지고 끌어올렸다.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어서 싸게 내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싸게 내놓는 거 다 막아버리고 집값 올려버렸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허위매물도 물론 문제죠. 부동산 허위매물 있어가지고 요거는 부동산 잘못이죠. 가가지고 봤더니 아 그거는 나갔고요 혹은 뭐 그런 식으로 뻥치면서 다른 물건 막 해가지고 팔려고 그런다. 사람들 시간 낭비시키죠.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감독한다. 이게 시장 논리에 어긋난 건가요?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장 논리 왜곡이면은 음주 단속도 운전자 시장에 대한 반하는 행위겠네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법인거래, 집값 담합 몰렸다. 뭐 이런 거 터졌었죠. 집값 담합 특히 특사경 집값 담합 등 적폐행위 80명 또 적발했다. 그렇죠? 부정청약 22명, 분양권 불법 전매 12명 이런 것들 잡아내야죠. 불법 전매 어떤 식으로 해요? 바로 소유권 이전해줘요? 안 하죠. 전매에 불법하면 걸리니까 공증 받아놓고서 미리 계약해놓고서 전매 제한 풀리는 시점에 양도하는 거죠. 그때 이야기됐던 가격으로. 그러니까 보면 전매 제한 풀리자마자 거래가 이만큼 들어갔다가 금방 거래 떨어진다. 이 거래 중에서 대부분은 뭐 시점이니까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빨리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 이만큼 정도는 그 전에 미리 불법 전매로 팔아치운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도 많죠. 이런 것들 잡죠.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혹은 뭐 집값 담합. 집값 담합 잡아야 되죠.
독점해가지고 억지로 시대 끌어올리는 건데, 여기서 담합하면 우리도 담합해야 되겠다, 우리도 담합해야 되겠다, 혹은 저기서 끌어올리니까 우리도 이만큼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저 단지에 비해서 꿀리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를 교란시키는데, 이런 걸 잡아내는 것이 왜 시장 논리에 어긋나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모든 햄버거 가게가 담합해서 햄버거 가격을 2배로 올렸다 라고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 생기면서 왜 얘는 담합하는데 안 잡냐 하면서 법적으로 이야기하겠죠. 근데 왜 집값에 대해서는 지들이 그런 짓거리 불법행위 저지르고 있으면서 당연한 것처럼 시장 논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제가 담합하는 것들을 엄청 싫어하죠. 분양 양도세 70% 다운 계약하면 되죠. 분양권 양도세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60%에다가 1년 넘어가게 되면은 기본세율로 가죠. 하면 되죠. 이런 탈세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 탈세를 잡아내는 것이 왜 시장 논리에 역행한다고 하는 거죠. 다운계약서 양도세 탈세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보면은 100개면은 95개가 다운계약서, 세금이 이만큼 더 드니까 부동산도 영업 정지당하니까 안 밝히고 암암리에 하겠다. 그러니까 잡아내겠다는 거죠. 자, 지금 특사경 혹은 뭐 지금 또 뭐 100일 동안 추진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진행한다고 하는데 뭐예요? 부동산 문 닫고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예 감독원을 설치를 해서 수시 감독하겠다. 그럼 부동산 아예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엔 걸리는 거죠. 저거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하는 인간들 누구? 범법자들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하는 거죠. 다운거래 적발 과태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체결 3명 5,600만원 해서 업계약 1억 7천만원 해서 이런 거 거짓 신고나 자료 미제출, 예를 들어 계약일 거짓 신고 같은 거 뭐예요? 자, 임대사업자 혜택 언제 없어졌어요? 9.13. 그러면은 9월 뭐 14일날 거래했는데 9월 12일날 거래한 것처럼 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게 한다든가, 혹은 뭐 양도세 강화되기 전에 거래한 것처럼 해서 양도세를 덜 내게 한다든가, 이런 짓거리 하는 거죠. 미납세금 얼마? 44억.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고 있죠. 그럼에도 뭐라 그래요? 실패한 차베스 어디 대통령? 베네수엘라. 항상 물고 늘어지는 게 베네수엘라 꼴난다잖아요.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자,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많이 꼽아서 저렇게 나라가 망하는 경우, 차베스 같은 경우는 약간 케이스가 다르지만 예전에 포퓰리즘 많이 해서 망했던 나라 아르헨티나 같은 데 있었죠. 그 포퓰리즘은 돈을 막 뿌린 거고, 부동산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인가요? 그런 게 다 포퓰리즘이면은 불법이라도 걸리지 않으면 칼로 찌르고 안에 있는 돈 싹 다 훔쳐가도 그거는 시장 자유경제의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건가요? 안 되죠.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법을 단속하는 경찰, 그리고 CCTV 혹은 검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잡아내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잡아낼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은 예방이 되는 거죠. 불법 없이 가자는 건데, 심교수형 규제지역에서 자금조달 계획서 하고 임대차 3법과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가격기간 이해하기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할 것. 위에 차비스가 했다고 그러는데 뭘 또 유일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토지거래 허가제 일부 지역에 들어가죠. 전국 다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주택거래 허가제 들어가 있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양도세랑 종부세가 엄청 낮은데 투기를 일부만 하겠다고 하도록 만드는 거, 그런 정책하고 세금 강화해서 팔게 하는데 불법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장치 만들어 놓는 거랑 똑같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투기꾼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감독원 만든다. 반대되는 그 당에서 또 이야기했죠. 110건 중 기소 6건밖에 안 됐다. 그리고 절반이 혐의 없습니다. 예사 종결. 물론 혐의 없음 판정이 나는 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뭐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업무 실적. 내사 착수 중인 거 506건 이거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계속 진행 중인 거. 그 다음에 내사 이첩. 내사 이첩 뭐예요?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다른 관할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종결된 게 아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 다음에 입건. 22건 입건됐죠? 20%만 입건 됐더라도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기소된 거 6건밖에 없다. 요 중에서도 더 찾아가지고 기소됐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사실상 지금 보면은 아직도 집값 담합이 만연한데도 6건밖에 안 됐다는 거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불법행위가 수두룩하다. 그리고 이렇게 수두룩한 불법행위를 잡아내야 하니까 오히려 대응반의 필요성을 역설한 거죠. 반대하고 싶었지만 이거는 오히려 대응반이 더 필요하다. 6건밖에 안 됐다.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저기 한번 가봐요. 지방 같은데 투기 많이 들어갔던 데들 암암리에 다 담합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만 해도 6건은 넘을걸요? 신도시 한 대여섯 군데만 돌아봐도 한 건 이상씩은 다 나올 텐데, 한 두세 건씩 나올 텐데 기소가 6건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잘 잡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확충해서 잡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감독원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하면 안 된다.
과거에 유땡원 뭐 백골로 발견되셨다는 그분 때문에 죽을 맛 하면서 검문 검색 강화하면서 검거율 올랐다. 민생 치안 강화로 민생사범 검거율 늘었다. 울산 아동학대 여성폭력 검거율 올랐다. 왜? 경찰 대응 강화했기 때문에 성과를 봤다. 즉 불법에 대한 대응 강화를 해서 더 철저히 적발하게 되면은 불법 행하는 사람들 검거가 늘어난다.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그런 데는 강력반을 투입해서 살인자를 잡아야 되죠.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데다. 그러면은 사기 범죄에 대한 경찰팀을 투입해서 사기를 잡아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불법 행위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 같으면은 단속반을 투입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그치게 될 경우는 부동산은 문 닫고 버티고 업다운 계약 계속하고 그러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나면 끝. 그러니까 불법이 계속 횡행하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감독원을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거죠. 교란 행위가 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도 암암리에 계속하고 있고 카톡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부동산은 맞동산이니 뭐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예 100일 동안 특별 단속한다. 이 특별 단속하는 기간 끝나면은 다시 또 부동산 영업 안 하다가 영업하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원을 만드는 것이죠. 특별 점검 그리고 8월 중 과태료 이상 거래 한 거 그리고 꼼수 부동산 대출도 점검하고 있다. 90%까지 대출 내는 데 있죠. 맥주 이름의 그 펀딩 LTV 지금 40%로 제한했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이유는 뭐예요? DTI랑 이런 거 다 제한한 이유는 바젤3 때문에 은행에 맞춰야 되죠. 또 플러스로 가계대출이 비정상적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전세금도 일종의 빚이니까 그것까지 합치면은 GDP 대비 130%가 넘어가는데 미국에서 리먼 터졌을 때가 90%대였어요. 90%대 후반. 그런데 이런 짓거리 하면서 하고 있다. 결국엔 뭐 돼요? 그러면 투기꾼들은 벌 것 같아요? 돈은 얘네가 다 벌어가고 투기꾼들은 뼈 빠지게 이자만 갚다가 손해본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막는데 대출 안 해준다고 찡찡대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결론. 부동산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아니다? 아직도 현수막 걸려있는 데도 있어요. 미쳤다고. 불법 행위 나돌고 있다.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담합, 업계약, 그 다음에 다운계약, 불법 전매 이런 것들을 그냥 두게 되면은 합법적으로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손해죠. 그런데 기소 6건밖에 안 됐다? 그렇다면은 검거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소리고 그렇기 위해서 강화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특사경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100일 특별 기간 만들어서 기간 동안에 더 강화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감독원이 필수다. 감독원이 시장 경제를 망친다? 불법 노점상 단속하는 경찰들도 시장 경제를 망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소비를 해서 하는 거고 건물에 대한 세금 안 내니까 더 싸게 팔 수 있고 소비를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건데 왜 경찰이 단속해서 시장 경제를 망치냐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불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선량한 상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불법이 나도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시장 경제를 망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히려 불법을 시장 경제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의 기생충들이 남아있는 한은 그거를 더 확실히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감독원이 뭐 공산주의다 뭐 밀어붙이는 인간들 보면은 범법자들이다 라는 사실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